오늘 세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보다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세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전체 이 PPT 자료가 아마 나중에 설명드리고 나면 제 생각에 이 발표 자료를 PDF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뒤에 해놓은 그 추가 메인 내용이 그 7가지의 질문을 두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지금 그 앞에 보신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걸 삭제하고 새로 개설을 한 바람에요. 거길로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CHPC 민코치라고 치시면 이제 제 그 카카오톡 채널이 뜨거든요. 거기를 이제 추가해 주시면 추가하셔서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쪽으로 그 PDF 파일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카카오톡 채널 꼭 추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료가 나중에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게 제가 할 테니까요. 그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 제가 준비한 HPX 이야기라고 하는 이 전체 제가 2020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 샌디에고에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 들었던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2월과 4월 2달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3일 중에 하루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둘째 날에 첫 번째 것까지만 하니까 이번 달 내용이 1시간어치가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달 다음 달까지가 아마 둘째 날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뒤로 2달을 더 그 HPX 얘기를 해서 거의 반년을 이걸로 울거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얘기를 준비할 때 그 강연에서 그러니까 그 이틀 3일간의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브랜드니 해주는 얘기들이나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같이 넣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잘 엮어서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월에 했던 얘기 중에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그 다음에 4월에 했던 얘기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앞에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뒤에 게 이제 쉽게 오실 수 있을 테니까 아주 빠르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브랜든이 딱 강조를 했던 것, 그리고 저도 듣고 꼭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것은 3가지였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활력, 연계,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가라는 걸 보면 무조건 더 많이 바라는 걸 원하고 그 더 많이의 대상은 활력, 연계,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 활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쳇바퀴 도는 삶에는 활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활력을 찾기 위해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내 전체 부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뭐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가야지만 그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연계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연계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또는 이렇게 많은 조직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사람과의 깊은 연계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제 활용했던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랑 이제 셰퍼드 한 마리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그 마침 8개월째 유기견이었던 그 셰퍼드를 입양을 해서 스콥이라고 이름을 주고 그 아이랑 그 강아지랑 같이 살기 시작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즉 약혼녀가 떠났어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이 망가지고 죽음까지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을 구해준 게 이 스콥이라고 했던 이 셰퍼드 강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아니죠. 그 강아지와 스콥 그 존 운거라는 이 남자는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19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요. 사실 19년을 같이 살면 강아지는 굉장히 이제 노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9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대요. 그러니까 자려고 엎드리건 무슨 자세를 취하건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강아지가 잠을 잘 수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고 약도 쓰고 해보다가 잘 안 됐는데 마지막에 이 존 운거라는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저 호수가 위스콘신에 있는 호수고 물이 좀 따뜻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그 저 호수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품에 안은 채로 잠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아지가 잠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 1년 정도를 더 같이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강아지가. 그래서 저
강아지의 표정을 보고 있으나 아니면 그 존 운거라는 저 사람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 동물에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려고 정말 하는 순간에도 단 한 명이라도 나를 깊이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주는 의미 아니면 내 삶의 다른 것으로부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러면 하루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딱 좋네요.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중에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운 순간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나, 의미 있는 일을 했나,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가치를 얻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오늘 만약에 가치가 없었다면 내일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좀 더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더 의미가 풍족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닿으면 정말 죽음을 앞두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 평가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생각만큼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후회가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뭘까요? 그 임상 죽는 사람들 옆에서 가장 많이 있어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그때 그런 것들을 해봤어야 됐는데 시도했어야 되는 것도 후회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깝게 했어야 되는 후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 내 삶에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그것들 내 삶에 이렇게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강연 중간에 들었던 질문에도 해당을 해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내 삶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앞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침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성취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만 잘 해나가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 이뤄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가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랑 내가 가고 싶은 삶이 즉 현실이 나아가는 방향과 나의 비전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쁘지만 정말 이 busy but lost, happy but not fulfilled라는 표현이 정말 바쁘게 살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듯 하지만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반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문구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치성을 맞춰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거친 진실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탁월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얘기는 오늘의 이야기의 메인 이야기니까 이제 넘겨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넘어선 삶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나를 넘어선 삶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 탁월해져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이제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제 배경에 이제 보여드리는 제 브랜드가 비욘드 나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코칭을 하고 1인 기업을 돕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면서 앞으로 이제 그 상위의 버전에 있는 브랜딩으로 가져가려는 게 이 비욘드 나우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사실 그 비욘드 나우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의 나를 넘어서고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 또 함께 그 벽을 넘어서고 결국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까지도 나아지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나를 넘어선 삶을 의식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목표가 없다라는 핑계는 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삶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에너지 60%를 써서 그 목표를 치열하게 개선하는 데 써야 되고 나머지 40%로 남은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100%의 에너지로 그렇게 그 목표를 그 자기의 삶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꼭 적용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의식적으로 미리미리 리프레시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쉬어야지만 제 컨디션이 이어진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핏 스탑을 만들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핏 스탑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지만 그 최상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것들을 강조했냐면 이 자동차가 저 pitstop에 들어와서 바퀴를 갈아 끼는 데는 약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라는 시간 동안에 대해서 바퀴를 모두 다 바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퀴에 문제가 생겨서도 아니고 그냥 그 바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본인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도 항상 최선의 에너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중간중간 1시간마다 한 번씩 잠깐 쉬고 물 마시고 스트레칭 하는 것을 꼭 하시란 말씀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